종목 탐정 미스터한이 투자 프로파일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시장 관련해서 코멘트해 주시죠. 어제 이제 내일장 단서 키워드로 제가 이제 최후의 변수라고 그쵸. 정해드렸었죠. 네. 그 최후의 변수는 결국엔 중국이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결국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보다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고,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밀렸고 또 한국 증시도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데 그 두 나라가 또 무역 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충격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면서 네. 오늘도 국내 주식 밀렸습니다. 언급드렸듯이 2,300선이 뭐 단숨에 무너졌고요. 지금 뭐 코스피 지수 2,300선 무너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또 9일 여기서 10일 동안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다 환율이 1,477원까지 올라가면서 조만간에 1,5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주변 여건 자체가 뭐 개선될 조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암울한 그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내일장도 맞이해 봐야겠죠. 내일장 단서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내일장 단서 바로 띄워주시죠. 네, 내일의 단서는 바로 단기 정점인데 네. 어떤 게 정점에 다다랐다는 그러게요. 말씀이실까요? 일단 뭐 단기 클라이막스다라는 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네. 포인트가 정점도 정점이지만 단기다라는 게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이 뭐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변 여건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충분하게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뭐 우리 종목들에 대해서 뭐 투매에 나서거나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조금씩은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변수는 어느 정도 정점은 다다를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 부분들은 벌써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또다시 막관세죠. 그쵸. 보복관세로 또 50bp, 50%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 인상을 또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104%의 관세에 이어서 중국도 무려 이제 84%의 보복관세가 진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관세가 뭐 5%, 10% 아니고 뭐 50%, 100%씩 관세를 주고받는 정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또 미국이 네. 중국에 대해서 또 100%, 200%또 추가 관세 부과할까요?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신경전이라면. 트럼프의 습성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설마라는 그런 단어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관세를 좀 더 단행하더라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건데 여기서 뭐 100%, 20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쉽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폭탄이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관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는 온 상태가 아닌가.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무역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관세 전쟁과 관련된 클라이막스가 어느 정도 온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중국 전에 다른 나라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과 관세 전쟁과 관련된 그 전체적인 규모는 윤곽은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더 환율 전쟁이 확산만 되지 않고 중국과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 수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가 대체로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죠.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하방 경직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이제 미국과 함께 관세 전쟁에 들어가서 뭐 동남아 국가라든가 한국과 또 일본 같은 경우들은 일본 같은 나라들은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세를 낮추려는 그런 조정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네. 아직은 중국 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증시 침체라든가 아니면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국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자 보실 필요가 있겠고,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한 2,550선 정도, 그동안 제가 이제 2,200에서 2,250에서 2,300선 정도까지 제가 한번 열어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250선 정도 선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찍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고요. 제 그림을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그 주봉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이제 차트 분석을 여러 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주가는 뭐 단기 급락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대체로 주가가 지금 이제 14,000선 정도까지 제가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정말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인 상태고 계속해서 커다란 음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만큼 관세 전쟁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 형태인데, 현재 양봉은 나온 상태고요. 거래량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거래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14,00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잠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대체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도 클라이막스에 되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하락세는 멈출 것이다.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밀리는 한이더라도 일단 이 구간에서는 급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코스피 차트, 자, 코스피 주봉 차트 보면서 한국 증시도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 증시는 거의 오른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오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차트 주봉을 보게 되면 현재 음봉이 좀 나타났고,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2,300선까지 깨고 내려간 형태가 됐습니다. 직전 저점까지 오게 되면 이 구간 2,200포인트에서 2,250선, 이 정도가 완전히 진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죠. 뭐 전쟁이 나거나 대한민국의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2,500, 2,250에서 2,2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바닥권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투매에 나서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만간에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단기적인 반격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정말 바닥이고 이제는 상승한 일만 남았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지만 관세 변수는 정점에 도달을 한 것 같은 그런 단서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먼저 리뷰해 볼까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이제 불안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종목도 오늘 2.7% 조금 밀렸습니다. 주가가 뭐 오른 것도 없고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립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매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일단 이 종목도 벌써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죠. 기관들의 매수가 9일, 10일째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많이 빠졌고 바닥을 찍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은 이 정도 위치에서는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증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항상 지금 시장 말씀드릴 때 미국보다는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여전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도 여전히 힘든 상태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중국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들이 상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여기서 뭐 산다 판다라는 고민보다는 꿋꿋하게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네.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기대감도 있고 중국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레버리지인데요. 자, 중국 ETF도 네.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제 이제 중국 ETF 관련주들을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면서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네. 중국 당국에서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투매보다는 관망 내지는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네.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중국 증시도 힘들고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위치에 의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저기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요. 두 번째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주가가 밀린 겁니다. 정치적인 이벤트는 보통 상호 간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 정치 이벤트는 거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시는 곧바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힘들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클라이막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는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고 좀 더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치고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를 거고요. 레버리지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집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장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관심 종목, 발견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네요. 네, 가지고 오신 하이닉스를 이유가 가지고 궁금합니다. 온 이유는 결국에 네. 일단 추세적으로 급등이라든가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단기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반등 나오는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반등이 났을 때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너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많이 빠졌던 종목은 지수가 치고 올라올 때 가장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엎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서 저점 찍고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이시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한다면 결국에 실적도 좋고 낙폭이 컸던 이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하이닉스는 오늘도 호재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디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고 네. 하죠. 시장 점유율 자체가 36%, 삼성전자가 34%. 삼성전자한테는 좀 뼈저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한테는 정말 엄청난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디램 시장의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고 또 관세 전쟁이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시장이라는 그 시장과 함께 성장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이 나올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네. 기술적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메모리 디램 반도체 모듈이라든가 또 SSD 가격을 올린다고 하죠. 네. 반도체에 대한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관세 부과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을 미리 인상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만 결국엔 관세 전쟁이라는 부분들을 실적에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호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거기다 낙폭 과랬고 낙폭 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인데 12개월 선행 PER 자체가 4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극도로 저평가의 종목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한번 해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네,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 네.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났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에 플랫폼을 형성하다가 계속 반등이 시도가 됐었던 종목이었었죠. 정말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일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관세 폭탄이라는 악재를 받으면서 밀렸고 지금 주가가 재반이동 평균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대체로 주가가 17,000원, 18,000원 정도 선에서는 17,000원 정도 선에선 충분하게 저점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00원 하단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수가 좀 밀리고 있어서 내일도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그 하락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해본다고 한다면 짧은 네. 트레이딩 관점에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7,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17만 원. 죄송합니다. 17만 원이요. 네. 자, 매수가는 오늘 네. 종가 16만 5천 원에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질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매집 전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1박 2일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을 보시고 목표가 19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 1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를 꺾고 이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른 SK 하이닉스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어려운 시장에서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꿀팁들을 듣고 싶은데 네. 어디로 찾아가면 제가 될까요? 오늘도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 교수 네이버 밴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가서 네이버 밴드 치시고 네이버 밴드 안에서 엠벤골드 한 교수 치시게 되면 한 교수 이제 이거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지수 저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한 종목 정도를 제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방송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장 마감 후에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3시 50분에도 한규수 매니저님의 방송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